네, 다음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전쟁입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주말 사이에 메타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내놓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렇게 각 기업들마다 로봇, 특히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AI 쪽 시장이 거의 이제 한계에 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보이는 그런 쪽에 이제 뭔가 그런 쪽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 스타트업 쪽에 가치가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쪽에 뭔가 이런 쪽에 가정용의 이런 쪽이나 이런 이제 움직이는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나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이런 쪽에 먹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메타는 AI 쪽에 이제 연관해서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이제 AI 쪽에 있다 보니까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쪽의 사업에서 확장된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자신들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요거에서 연관된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진짜 AI 쪽에 라마 기반의 소비자 로봇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구글은 로봇 스타트업인 엔트로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휴머노이드 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빠르게 가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 쪽입니다. 맞습니다. 옵티머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공장에 배치가 될 예정이라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막 또 투자를 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바라보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재편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랑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자율주행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빨리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세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퍼포먼스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오픈 AI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퍼포먼스로만 보게 되니까 많이 쓰는데 언제쯤 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는 계속 됩니다. 이제 현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는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식당에서 뭐 주문할 때 주문 정도 보는 약간 이런 것들로만 보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쯤 이제 편하게 우리 실생활에 이제 와서 이제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이나 자동차나 이제 뭐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할 때 뭐 만들어줘 이럴 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정도로만 쓰거나 이렇게 정도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렇게 와서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오게 되거나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많이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이나 데이터나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못 쓰게 되거나 이제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산업용 쪽은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고 있고 휴머노이드는 이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대감으로 달려가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주가 이제 사실 실적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선행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기대감 속에 올라가다 보면 밸류가 워낙 좀 높은 상황이라서 네네네. 주가랑 현실 세계랑 괴리감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네네. 구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다리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계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확 개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확 개발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발되는 건 맞고요. 갑자기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개발되는 게 분명히 맞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들 개발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개발되는 게 맞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전에 이제 기업들이 AI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아도 많은 캐펙스 투자를 했던 건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네네네.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처럼 로봇도 앞으로 다가올 만한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캐펙스 투자를 좀 늘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칼바람 미국입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 네. 무서워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쥐고 뭐 인원수 네, 네. 감축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업들마다 인력 감축에 대한 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지금 너무 진짜 그 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도 정부에 있으면 좀 안정적인 직장인 건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 사회가 사실은 미국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도지부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사실은 많이 내무부가 2,300명, 에너지부가 2,000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도 이제 1,000명에서 이제 60명까지 이제 해서 10,000명을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10,000명을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레이오프해서 이제 해고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쓰고 있는 이제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내보내고 있고 이제 예산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근무도 사실은 이제 자율 근무를 많이 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주 5일로 무조건 출근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관공서가 이제 그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주 5일 근무를 당연히 하고 있고 DEI라고 이제 형평성 이런 이제 고용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소수자들이 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500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 다 없애고 성과주의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도 다 바뀌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첨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성과를 냈어요. 그럼 성과를 내면 보통 감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10%라고 이제 1,500명 정도를 15,000명 직원이 있는데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제 페이스북 쪽도 최근에 2,000명 정도를 감원을 했어요. 그래서 감원 바람이 이제 막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게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에 유행처럼 불고 있는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가 어떤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이제 이게 웃긴 게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또 효과가 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그렇게 되고 비용 측면에서 좀 네, 줄어들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하고 있고 좀 그런 좀 씁쓸한 이런 맞아요.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인건비가 덜 나간다라는 네네. 측면에서는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블루 오리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 재사용 발사체에 있어서 뉴글렌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 대비해서 추진력이 2배 정도 높아서 사실상 성공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평을 네네.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향후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AI 자동화가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 같은 게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화이트 칼라가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블루 칼라는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AI가 증가할수록 이런 건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증권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계속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당분간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유지될 수 있겠고 또 오히려 미국 사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